예,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줌 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저희 카메라로 제가 회원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회원이요. 25분입니다. 카메라를 켜신 분들은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전체 줌 미팅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을 제가 뵐 수 있는 분이 총 25분입니다. 물론 뒤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뒤에도 계시네요.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50여 분이 카메라를 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줌 미팅도 본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 회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메타베스트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원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또 운전하시면서 줌미팅에 참여하는 건 사실은 반갑지 않습니다. 예. 그 유튜브로 다 레코딩해서 메타TV 봉학근 대표님이 운영하는 봉학근 TV 뭐 이렇게 다 레코딩해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회원 여러분 그걸 보시고 댓글에 아이디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참고해서 메타캐시를 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빼고 그래도 줌미팅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감동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저희 박윤태 지사장님이죠. 베트남 다녀가시고 진주까지 내려가시는 버스 안에서 브리딩하는 노트북 사진을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열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미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부분을 설명하는 동안에 회원 여러분께서 나는 이런 메타패스 때 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모두 운영에 참고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쭉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채팅을 해줬는데 메타X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 기능이 현재 살아있지만은 앞으로 운영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싱을 위한 완전 네이싱을 위한 어떤 기능이었거든요. 메타X는. 어떤 거냐면 회원 여러분의 활동에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 활동에 따라서 10%가 메타엑스로 적립이 됐어요. 메타엑스를 가지고 레이싱에 참가해서 승리를 해야만 메타캐시로 적립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메타엑스가. 존립 자체는 더 고민을 해보겠다. 지금 그 기능은 살아있다.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메타F 토큰 3% 출금 제한은 저는 회원 여러분의 뜻과 동의합니다. 그러나 회사 오너라고 해서 마음대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질 못해요. 각 팀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운영에 반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메타F 토큰 플랫폼에 있는 거래소의 이동을 개인 간의 이동을 3%로 제한을 해제해야 된다. 자, 뭐가 무섭냐? 시장 논리에 한번 맡겨보자는 게 저하고 회원 여러분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3%가 아니고 그럼 더 추가로 올려볼까요? 이런 제안을 하길래 이 메타F 토큰 출금 제한은 사실은 회원 여러분 저도 100%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 매도 일찍 맞아야 되는 매라면 어, 일찍 맞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부딪혀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그런 말들이 많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어떤 걱정에 대해서 그 걱정에 빠져서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 3% 출근 제한을 풀어서 어떤 회사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부딪혀야 됩니다.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3%에서 30%로 올려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는 회사가 강제적으로 어떠한 규정이나 정책을 억제시키기에는 이 메타이프 토큰은 회사 게 아니거든요. 회원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바꿀 때 제가 자꾸 만지작거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회원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딪혀서 회사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바로 잡고 해결하려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다시 그 정책이 돌아서는 어떤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계속 어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도를 좀 높여보자라는 의견까지만 결론을 낸 상태에서 회의를 그만뒀는데, 저는 회원 여러분하고 뜻이 같습니다. 다만 그 뜻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으면 부딪혀서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제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3% 부분도 조만간에 어떤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 아니라 더 상향 조정되던가, 아니면 회원 여러분 풀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이제는요, 회원 여러분, 과거에처럼 뭐 두려워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크기로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리스크가 줄었어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회원들도 있고 정말 활동적인 회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맞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 말이 맞아요. 왜 남의 자산을 어, 억제시키느냐. 설령 그로 인해서 메타이프 토큰 가격이 떨어진다 한들 어차피 메타이프 토큰이 없으면 메타패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메타캐시를. 그래서 이 3%들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이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든 예, 개발팀, 또 개발에는 기획하는 친구가 있죠. 계획, 플랜을 짜는.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큰 관리팀도 토큰 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는 어떤 팀들이 있기 때문에 팀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개발 기획자, 토큰 기획자가 저를 못 이겨 먹는 게요. 저는 앞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회원의 목소리를 게임 개발 기획자, 토큰 관리 기획자가 듣지를 못하죠. 실제 회원 여러분하고 부딪혀보는 제 의견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곧 회원 여러분 어떤 좋은 결과를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 중인 안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회원 가입 시 중복 체크 단축 아이콘을 설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그렇죠. 회원 여러분, 예. 중복된 이메일, 중복된 아이디를 체크하는 아이콘을 설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디로 가입되는 어떤 형태는, 특정 아이디로 어떤 플랫폼들을 가입하는 형태는요, 대부분 어, 후진적인, 후차적인 개발 이슈로 미루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회원들은. 심지어 지금 비트코인 지갑, 이더리움 지갑,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로그인하는 방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중복 아이콘 설정해달라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중복 아이콘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게 어렵냐면요, 이 블록체인 온체인에서요, 회원 여러분이 저한테 어, 트론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10만 명의 회원 지갑을 다 스캔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0시간 걸립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그래요.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거, 예,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똑같은 아이디가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블록체인이 장단점이 있어요.
제 메인 지갑에 회원 여러분이 누가 트론을 보냈다. 아이디로 체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전체 지갑을 다 노드 해봐야 됩니다.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10만 명이.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중복 아이콘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밤 9시에 진행되는 오늘 줌 미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주신 애로사항은요, 전부 개발에 반영되고 운영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주어진 짧은 준비 시간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다릅니다. 개발팀에 던져줘야 될 거, 어드민팀 고객관리센터에 던져줘야 될 거, 운영에 관련된 뭐, 토큰 쪽에 이야기해야 될 거를 회원 여러분이 주신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직접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운영에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중복 아이콘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엘뱅크에서 메타 F코인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이 뜻은 그건 것 같아요. 메타 F토큰이 엘뱅크에 있는데 우리 플랫폼에 스테이킹 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 엘뱅크의 블락이라든지 전송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있죠. 이 부분도 더 나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메타패스 참여하신 모든 회원분들은요, 메타패스 익스체인지 가입하셔야 돼요. 정말 편합니다. 일단 편리합니다. 두 번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적어도 미국이나 필리핀 글로벌 회원들이라면 검증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까다롭겠죠. 그렇지만 A라는 회원분이 어떤 문의를 주면 저희가 어느 라인이고 어느 지사장님들이 다 압니다. 그럼 이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도 됩니까? 라고 쉽게 물어볼 수 있어요. 결론,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예요. 회원 여러분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완전 달라요. 여러분만의 거래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엘뱅크에서 메타F 토큰을 스테이킹할 수 있게 해달라. 엘뱅크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메타F 토큰을 전송을 받아서 메타패스 플랫폼에 전송을 받아서 스테이킹에 참여하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엘뱅크 ST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본사가 우리 회원이 맞다고 요청을 해줘도 잘 듣지 않습니다. 네, 재산보호라는 게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수많은 거래소들이 해킹에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에서 아주 민감하죠. 비밀번호 안 알려줍니다. 회원 여러분. 정당한 매뉴얼에서 단 하나만 어긋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타패스 익스체인지 장점은 있죠. 이분을 보증할 수 있는 회원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 여러분, 이를 계기로 말씀드립니다. 메타패스 익스체인지는 무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어디에 물어보면 된다? 고객센터에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더불어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에 무조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된다. 네, 이 부분.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지사마다 스테이킹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킹이요. 일단 무조건 써면 됩니다. 어떻게? 편하게, 편하게. 편의 기능이라고 그러죠. 회원 여러분. 편해야 됩니다. 사이트가요. 회원 여러분. 운영권자 입장에서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회원 여러분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그 피로도라는 게 있어요. 사이트가 주는 피로도. 플랫폼이 주는 피로도. 이 피로도가 높으면 사이트 성공 못합니다. 사이트는 간단하고 편하고 쉽고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쳐가면서 지금은 현존하는 블록체인의 로그인 방식이라든지 인증 방식을 다 모방하지만 우리만의 세계잖아요. 우리만의 생태계입니다. 그러면은 말번호로 로그인하면 어때요? 저희만의 방식입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수많은 인증 방식이 있죠. 회원 여러분. 저희는 회원 여러분이 던져준 경주마의 말 번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꼭 뭐 앞뒤 신분증 붙여라. 뭐 누구 신원보증 서야 된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쉽게 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남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쉽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게 오늘 줌 미팅, 어제 오늘 줌 미팅의 취지라. 그래서 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 아주 가면 갈수록 더 쉽게 편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나한테 손에 익어버린 편리한 기능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지사장님 승인하에 여신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 지급됩니다. 워낙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많이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오면은요, 회원 여러분, 개발팀에서 가지고 있는 메타이프 토큰을 다 캐시로 전환합니다. 똑같아요, 회원 여러분. 엘뱅크 시세를 불러왔더니 예전에는 내가 수량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엘뱅크 A5 시세를 불러와서 적용하니까 회원 여러분 엄청 손해보고 있어요. 그 손해는 누가 본다? 본사도 봅니다. 오늘 또 12번 넘게 그냥 확 거래소에서 토큰 사버릴까? 시장 눌리고 나발이고 토큰 좀 살까? 가격 좀 올릴까? 똑같아요, 회원 여러분.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가격 보고 속 쓰리고 아픔만 달래는 건 저나 회원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신이 늦어진 이유에서는 두 가지다. 신청자가 워낙 많았습니다. 신청자가. 그리고 이왕 메타켓이 주는데 저희도 많은 수량을 수합해서 주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정해줬습니다. 수합해라. 토큰을 캐시로 수합해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왜 본사만 어떤 특혜와 뒤에서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 회원한테 피해를 준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나 그런 나이나 그런 내공은 넘어섰어요. 어떤 고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 여러분 이 고집이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경주마 순위를 조작하는 것보다 경주마가 랜덤 방식으로 우승하게끔 본사가 개입하지 않는 게 어떤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경주마는 이미 회원들 거예요. 능력치도 이미 랜덤으로 부여받은 겁니다. 거기서 랜덤으로 우승하는 값이 맞지 특정 경주마를 본사에서 조정한다? 그 본사 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메타켓이 지원을 해달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합니다. 심사도 끝났습니다. 지사장님 승인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늦어졌냐? 똑같습니다. 저희도 토큰을 캐시로 수합해서 드려야 되죠. 워낙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누군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릴 수 없어서 오늘 수합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메타켓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청은 1일 날 했는데 여신은 7일 날 받았다. 그럼 그동안 6일 동안 뭐 했냐면요. 메타이프 토큰을 메타캐시로 저희도 수합했어요.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좀 오른 가격에서 하고 싶죠. 회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유다. 그래서 다 준비 끝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메일 변경은 되는데 아이디 변경은 되는데 전화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이 안 된다. 예, 변경 안 됩니다. 회원 여러분. 신상에 관련된 정보는 변경이 안 됩니다. 해킹 때문에 아이디 이메일은 변경해드렸죠. 전 세계 아이디 이메일 변경해주는 회사는 또 저희밖에 없습니다. 해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 실제 어떤 내용에 관련된 사진, 이름, 성함, 전화번호를 바꿔달라. 이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굉장히 사과 말씀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엘뱅크 시세를 수압으로 불러다가 적용하면서 회원 여러분이 엄청 당황스럽죠. 1대10 비율이 30대 1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가 뒤에서 웃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회원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미처 개발팀에서 진행됐던 이 일정에 대해서
어드민이나 마케팅팀에서 공지를 안 했죠. 물론 가장 깊이 사과 말씀드려야 되는 건 제 탓입니다. 제가 일일이 챙겼어야 되는데 당연히 변경되는 어떤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마케팅팀이나 어드민팀에서 공지를 하니까 개발팀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알았다. 엘뱅크의 API 시세를 불러다가 적용을 해달라. 거기는 네, S라고 대답을 해놓고 저 직원들한테 아니 직원들까지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까지 공지를 안 해준 거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 그런데 1대 10이냐 1대 15냐 1대 30이냐가 아니고요. 회원 여러분. 메타이프 토큰 엘뱅크 시세 기준으로 수합이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엘뱅크 메타이프 토큰 시세로 수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1대 10이다. 1대 5다. 1대 15다. 1대 30이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수합된다? 엘뱅크 메타이프 토큰 가격에 따라서 수합 비율이 정해진다. 일단 공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꼭 공지했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미처 공지 안 하고 실행이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오늘 주 미팅을 통해서 깊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꼭 챙겼어야 돼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 시 이메일 인증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거 개선할 수 있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인증이 실패했을 때 등록 절차를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점 해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지켜보셔도 됩니다. 지금 밤 9시에 진행되는 주 미팅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소한 애로사항이라도 운영에 반응한다. 다 체크할 겁니다. 개발팀에, 운영팀에, 마케팅팀에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이렇게 페이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수정하겠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이트 모드, 다크 모드까지 오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NFT 된 말을 거래소에 등록해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 이 부분도요. 이제 커먼이 태어났죠. 회원 여러분. 커먼. 곧 레전드리 내일 모레 끝납니다. 레전드리. 대단한 거죠. 총 60만 말입니다. 60만 말인데요. 회원 여러분 얼른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미처 죄송합니다. 계산해봤어야 되는데. 레전드리 600불이죠. 회원 여러분. 태어난 말이 10만 말입니다. 6,000불입니다. 6천만 불이죠. 6천만. 그리고 커먼, 커먼이 지금 40만 마리죠. 40만 불이네. 60만. 거의 뭐 엄청난 비용을 소지하고 계시는 거죠. 회원님. 자, 이 가치 있는 NFT 경주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NFT 말을 오픈시나 바이낸스 NFT로 들리는 보내는 매뉴얼을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PPT만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똑같이. 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 경주만에 대한 뭐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경력, 이력, 또 가장 중요한 게 회원 여러분 뭐죠? 가격. 가격을 책정하셔야 됩니다. 가격. 가격을. 자, 이 두 가지 PPT로 전환해야 됩니다. 영상까지도 만들어 드리죠. 그런데 회원 여러분, 가기 어렵다?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버튼을 만들어 드립니다. NFT 경주말을 대부분 이걸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민팅이라고 그럽니다. 민팅. 등록하는 거를. 그래서 이걸 버튼을 누르면 카테고리가 뜹니다. 바이낸스 NFT로 가시겠어요? 오픈시로 가시겠어요? 블러로 가시겠어요? 아마존으로 가시겠어요? 텔레그램 NFT 마켓으로 가시겠어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 거기에 클릭한 다음에 버튼만 누르면 바로 오픈시로 갑니다. 바로. 이때 경주마에 대한 이력이나 등록은 누가 해야 되죠?
회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오픈 시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력서, 이력 내용, 경력 내용을 회원 여러분 기록하게 돼 있어요. 회원 여러분께서 기록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 여러분이 소유한 경주마를 NFT 마켓으로 보내는 방법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다. 자, 처음에는 회원 여러분이 직접 보내는 방법. 두 번째는 본사가 만들어준 버튼을 활성화시켜서 보내는 방법. 이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원 여러분이 등록하게 되면은 회원 여러분의 지갑을 입력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지갑 안 됩니다.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비디오나 PPT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머리가 복잡해서 싫다. 버튼으로 갔다 왔다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회사 지갑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정 수수료 몇 프로 떼고 지갑으로 말 경주만 팔린 가격을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두 번째 방법을 본사도 만든다. 첫 번째, 회원 여러분이 누구나 갈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감으로써 이제 회원 여러분이 실감을 하는 거죠. 진짜 NFT.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봤던 나의 600불짜리 레전드가 NFT 마켓에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판매가 됐다. 6,000불짜리가 600불짜리가 6,000불에 팔렸다. 12,000불에 팔렸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NFT에 대해서. 그래서 이 NFT 경주마에 대한 거래소 하는 방법은 정말 디테일하게 어제 말씀드렸죠. 회원 여러분이 알 때까지 수정과 수정을 반복하고 저는 이미 그 자세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세계 1등의 고객센터를 키우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회원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정말 소중하게 했습니다. 그 직원의 오늘 모르는 문제를 정말 가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내가 혓바늘이 돋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직원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 회원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제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원래 바빴던 어떤 일들을 뭐 회원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하나 다 챙겨볼 생각입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메타비트코인을 스테이킹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테이킹 지갑으로 옮기고 싶은데 한 번에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 이 스테이킹 관련된 모든 문제는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30%인데 답답하다, 밀려있다, 빨리 개선해야 된다 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기능이 다 추가됩니다. 이 스테이킹에 열거되는 기능치거나 수정 개선 사항이요. 어, 회원 여러분한테 이제 이 또한 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해야 될 상황이 열 몇 가지가 넘습니다.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연히 회원 여러분 당연하죠. 왜 내 지갑에 100만 개를 왜 들고 계세요? 바보입니다. 스테이킹에 무조건 집어넣어야죠. 토큰 개수를 가격에 상관없이 토큰 개수를 늘리고 나면 어떤 게 생겨요? 회원 여러분 메타 토큰 입구로보다 메타캐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 있는 토큰도 불러와야 되죠. 뭐 어디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사용해야 될 메타캐시의 일정량을 제하고 예측 가능한 한도 선에서는 나머지는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로 스테이킹에 얼마를 참여시켜놔야죠.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더불어 가격까지 올라가면 땡큐죠. 회원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입에 담고 살고 있는데 똑같아요. 같은 입장이거든요. 회원들. 본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 본사가 스테이킹에 그렇다고 참여할 수는 없죠. 하지만 회원 여러분 오늘 무조건이라는 이야기를 두 번 사용하는데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에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스테이킹 하셔야 돼요. 회원 여러분. 일정량의 전체 내가 소유한 물량의 뭐 30%,
20%, 50% 포트폴리오 짜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과거에 직장 다닐 때는 내 급여의 몇 프로는 어디 재형저축에 붙고 어에 붙고 저축하고 적금 들고 똑같아요. 회원 여러분.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테이킹에 꼭 참여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엄청 불편하죠. 뭐 오늘 준비팅 끝나는 그날까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은데 이 급조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야기됐던 이 불편한 사항을 중요한 건 본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다 개선을 해드릴 겁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서 곧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쉽게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KIC 전담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는 하루 종일 출근해서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KIC 인증만 컨펌해라. 아예 담당 직원을 정했습니다. 뭐 달리 말하겠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급여 부분이라든지 인건비는 싸죠. 인건비는 쌉니다. 그런데 한 국가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민족성이죠. 껌 씹으면서 계단 못 내려옵니다. 껌만 씹던가 계단만 내려와야 된다. 이럴 때 좋죠. 너는 하루 종일 KRC 인증만 해라. 방법이 없어요. 회원 여러분. KRC 인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펌이 자동 기능을 두게 되면은요. 그 해당 국가의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ID 카드, 뭐 운전면허증, 어, 주민등록증, 각 국가가 다 틀리죠. 그래서 KIC 인증을 자동으로 걸어놓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KIC 인증을 수동으로 걸어놓는데 수동으로 걸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KIC 아예 담당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희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KIC 인증하는데 2주 걸렸어요. 2주. 야, 정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메타패스트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한테 메타패스트는 어떻게 돼야 되나? 피로도를 절대 높이면 안 돼요. 회원 여러분. 사이트가 플랫폼의 피로도가 높아버리면 회원들이 접근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접근해요?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이용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본사가. 그래서 KRC 인증을 2주 했다. 어제 뭐 개박살 났죠. 뭐 죄송합니다만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돼야 될 어떤 언어는 아닙니다만 하루 회의 시작이 끝날 때까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쌍욕으로 시작해서 쌍욕으로 끝납니다. 뭐 베트남 직원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제 욕을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죠. 사정없이 욕합니다. 네, 한국어 전공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태어나서 처음 그런 욕을 들어봤다. 우리 부모한테도 안 들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의 시작을 욕으로 시작해서 메시지까지로도 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개선에 관련된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했습니다. KIC 인증 부분은 너는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 교대자들이 KIC 인증만 해라. 중요한 겁니다. 이 인증에 관련된 게 왜 중요하냐면요. 회원 여러분, 컨펌을 해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컨펌. 그 단계에서 컨펌을 안 해주는데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요? 완전 회원 여러분 가입하는데 엿먹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찌 보면 준미팅 하는 회원 여러분 정말 100배, 1000배 사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회사 성공 못해요. 뒤늦게라도 알았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회원의 피로도를 높여버리면 그 회사는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전면적으로 다 뜯어고치죠. 계속해서 제 팔자입니다. 운명입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회원 여러분이 묻는 이야기 애로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이트가 1년 가도 5년 가도 10년 가도 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건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회원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 이런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기준 대표님께서 주신 내용인데 경마 출전 시간을 더 연장 가능한지? 예, 충분히 가능하죠. 이 과열된 경기 과부하의 요인에는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자 똑같이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한국 개발자들이요 경기 참여하는 프로그램 하나, 경기 배치하는 프로그램 하나, 레이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하나, 레이싱하는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 네 개를 만들어 놨어요. 정말 무식하게 만들어 놨어요. 한 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라는 걸. 어, 회원 여러분, 저만, 또 회원 여러분만 처음 가는 길이 아니고요. 이 개발자들도 처음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원 여러분. 나쁜 거는요, 빨리 맥을 끊어야 됩니다. 왜 나쁜 습관을 오래 끌고 가고, 왜 나쁜 거를 오래 끌고 가서 더 악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씀드렸죠. 첫 줌 미팅, 아침이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메타프고 3% 놀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부딪혀야 돼요, 회원 여러분. 그 피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음, 이 경기 출전 시간에 대한 연장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중앙화 작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기능들이 하나의 서버로 통합되죠. 옆에서 불러오는 그런 서버는 되게 힘들어요. 그걸 저희가 한국식 표현으로 한 통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연장 시간 뭐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요. 경기 시간 마음대로 줄일 수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결될 것 같다. 이 모든 시점들이 지금 6월 말까지는 좀 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경기 출전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일단 먼저 개발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 투자 플랜에 대해 참여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 플랜 100만 원에 내가 투자 플랜에 참여했는데 메타이프 토큰 개수가 15만 개였다. 그런데 오늘 참여해 보니까 22만 개다. 회원 여러분, 자, 아주 간단하게 100만 원을요. 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꿉니다. 한국은 네이버 기준으로, 글로벌은 구글 환율 기준으로 바꿉니다. 자, 원화로 들은 100만 원을요. 달러로 환산합니다. 1차. 환산된 달러를 어디에? 메타F 토큰 시세. 어디 거? 엘뱅크 거. 예. 그러면 메타F 토큰 시세가 나옵니다. 당연히 100만 원일 때 15만 개였던 토큰이 100만 원일 때 22만 개로 늘어났다? 토큰 가격이 떨어진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 업다운 합니다. 간단합니다. 100만 원을 네이버 국제 환율 기준으로 달러로 바꿉니다. 그 달러를 가지고 메타F 토큰 시세에 적용합니다. 같은 100만 원인데 어떨 땐 15만 개고 어떨 때는 22만 개다 하는 기준은요. 엘뱅크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시세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회사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안티팬들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면도 많다. 좋은 내용이 나오도록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줌 미팅 때 10분에 걸쳐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 다만 회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기고 스캠이고 누구로부터 피해를 주었다면 이렇게 줌에 나오지 못합니다. 2년 됐습니다. 회사를 위협할 만큼의 어떠한 피해를 누구한테 안긴 적이 없다. 여기서
그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을 아끼는데요. 베타페스트 클린센터의 사고 난 금액이 얼마다? 1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120억이 어떻게 됐다? 회사로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레나 스타디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줌 미팅은 이게 포인트가 돼서도 어떤 줌을 끌어가는 주제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사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사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사가 다 소송 걸어놨죠. 그거는요, 베트남에 있다 회사가, 한국에 있다 회사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법적인 소송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는 그러한 내용들에서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차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백두산 카페 까불다가 저한테 혼났죠. 그러니까 또 희한한 걸 올려놨습니다. 아주 희한한 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떠들어대는 유튜버 같은 그런 성향들입니다. 양이 있으면 의이 있죠. 그런데 회사가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고 갈 시간이 없다. 그렇지만 놔둬서는 또 안 되죠. 그래서 법무 대리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베트남도 있어요. 회원 여러분. 두 개나 있습니다. 노펌이. 네, 한국도 두 개나 있습니다. 필리핀 가면 없냐? 필리핀도 있어요. 미국은 없냐? 미국도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는요.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멀쩡한 담배 소송 걸었죠.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자 결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는 자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패스트 클린센터를 운영한 만큼 회사는 자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곧 법무 대리인들이 또 삭제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질문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네요. 오늘 질문은 또 내일까지 연관을 시켜서 연계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L뱅크나 ST에서요, 거래소 이메일 비번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 ST 거래소나 L뱅크에서 이메일 비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캡처를 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캡처한 화면을 인쇄해서요, 금고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휴대폰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중요는 안 풀어줍니다. 절대 안 풀어줍니다. 거래소가 먹고 사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돼요. 거래소도 그 지갑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회원 여러분, 메타에스 토큰을 사시면은요, 메타패스트 플랫폼에 있는 메타에스 토큰 지갑으로 넣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낙이 걸렸어요. 3개월. 그런데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에 있는 메타에스 토큰 지갑을 주신 회원분이 계세요. 그거 플랫폼으로 옮겨달라. 안 옮겨도 돼요. 어차피 플랫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서 메타패스 익스체인지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회원 거에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에 있는 메타에스 토큰을 메타패스 플랫폼으로 옮겨달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체인 블록체인 기술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뱅크, ST 거래소 이메일 기억 안 나는데, 비밀번호 기억 안 나는데 저보고 알아봐 달라? 불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 알려줘요. 어디만 알아줄 수 있다? 어디만 알아봐 줄 수 있어요, 회원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메타패스 익스체인지 가능해요. 회원 여러분. 그러나 아이디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지갑은 손대지 못합니다. 회원 여러분. 제 말 믿으셔도 돼요. 절대 회원의 자산에 대해서는 손 대고 싶어도 손 못 댑니다, 회원들. 그래서 이렇게 메타에스 때문에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메일 비번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 여러분? 일단 휴대폰에 저장합니다. 가까운 문방구나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출력해요. 인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놔야 돼요? 내 집에 근거에. 나만 알고 있는 내 서랍장. 블록체인이 가상세계에 온라인에 다 좋아요. 현재의 어떤 스타일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과도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회원 여러분, 내 아이디 비번 일단 별도로 보관한다. 두 번째, 별도 보관된 그걸 어떻게 한다? 인쇄해서 내가 아는 공간에 저장한다. 아이디, 이메일, 비번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회원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이게 뒤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남았는데 오늘도 접수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엄청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뭐 겨우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회원 여러분. 정말 근데 중요합니다.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다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이 될지라도 제가 드리는 이 부분들이 회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줌 미팅 마칠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네. 이 질문이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2월에 70만 원을 입금하고 회원 등록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못할 상황이 돼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회원 여러분, 한번 직급에 대한 순서를 따져보겠습니다. 회원, 에이전시, 회원이면서 총판하고 연계돼요. 자, 지금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올드 어드바이저 중에 한 명이죠. 70만 원 입금했습니다. 환불받지 못했대요. 회원 등록도 못했대요. 70만 원 회원 가입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대요. 70만 원만 날려버리면 이 사이트 어떻게 돼요? 돌려 말할 필요 없죠. 사기꾼 사이트죠. 사기꾼 아니에요. 내가 2월달에 70만 원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떤 혜택도 못 받았어. 그리고 돌려달라고 했어. 벌써 5월달입니다. 돌려받지도 못했어. 그럼 여기에 범인이 4명 있습니다. 범인이. 어떤 범인? 에이전시. 또 어떤 범인? 총판. 또 어떤 범인? 오토바이저. 어떤 범인? 월드 오토바이저. 본사도 포함해야죠. 본사도. 본사도 공모했으면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사가 회원으로부터 직접 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어드바이저 중에 하나다. 회원 여러분, 본사는 본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말씀드리는데요. 회원 여러분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너 죄송하냐고 묻는다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개발이었습니다. 새로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베트남 개발자가 한국 개발자가 지금의 우리 개발자를 만나기까지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사가 어떤 운영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약속, 여러분 재화에 대한 약속에 관련해서 메타패스에서 단 한 번도 회원 여러분들한테 문제 삼아 또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더디고 느리고 해결이 안 된 어떤 부분들이 있죠. 블락을 당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죄송한 거는 개발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그 이유는 뭐였다?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회원 여러분 정말 두고두고요. 한 수가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회원 여러분 만약 메타패스트가 처음부터 지금 있는 개발자부터 세팅해서 돌아갔으면 정말 저나 회원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해피한 일만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개발적인 부분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개발이 아닌 사이트가 가져야 될 어떤 조건들,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입니다. 결코 회원 여러분을 상대로 본사가 그러한 행위를, 나쁜 행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게요. 인사치레가 아니고 정말 회원 여러분 모두를 존경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어제 줌미팅 같으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게? 회원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죠. 얼마나 많은 숱한 고비와 어려움을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자살하려고. 메타박스는 나가 있지. 회원은 6만 명이 밀려 들어오지. 베트남 개발자들은 개발 못하지. 이미 돈은 받아놨지. 돈도요, 2천억 받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한 20억 받아놨었습니다. 아무런 막막한 시간이 9개월이 흘러갈 때요. 책임감이죠. 회원 여러분과의 약속이죠. 여기에는요, 제 지인도 있고, 제 친구도 있고, 저희 가족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너 하나 믿고 마지막 내 인생의 은퇴 자금을 메타패스트 플랫폼에 밀어넣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너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처럼요.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30년 인생을 걸고 내가 마지막 받은 퇴직금 일부를 내 노후를 위해서 메타패스트에 투자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30년 인생의 나의 노력의 대가를 여기에 투자했다. 이 투자금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남의 인생을.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 줌 미팅 때 왜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느냐? 본사요? 절대 회원 여러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본사는요. 빚을 졌으면 마음의 빚이든 돈으로 얻어진 빚이든 갚아야 되죠. 눈을 팔아서라도 심장을 팔아서라도 콩팥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12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원 여러분. 120억. 그러면 본사로 입금돼서 활성화된 어떤 수익으로 창출돼야 되는 120억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사를 요구합니다. 뭐라고 욕을 하냐? 본사가 안 준대요. 회원 여러분, 분명히 못을 받고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사는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70만 원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전체적인 이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회원 여러분, 7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7억이든요. 내가 가진 어떤 역량에 대해서는요. 그게 700억이 될지 7천억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메타패스를 이용하는 중간에 관리하는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어드바이저 대표님이 회원을 상대로 70만 원을 받고 2월 달에 지금까지 해결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사이트 누가 이용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까지 받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회사가 단계별로 직급 대표님이 가져야 될 어떤 정직성, 월드 어드바이저로서의 어떤 책임감, 어드바이저면 총판이 몇 개입니까? 내 에이전시 회원이 몇 명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자세가 안 되면은요 메타패스 성공 못합니다. 120억이 터지도록 어디 갔어요? 필리핀. 물론 한국 시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이요. 지팡이 수아마비가 찾아옵니다. 자기 목숨값을 뜯겼다고 지팡이에 수아마비 다리를 저는 친구가 찾아와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받아달래. 여유가 되면 회사가 책임져 줄게. 좀 기다려봐라. 필리핀이요? 이만큼 들고 옵니다. 은행에 입금했던 달러 어카운트 관련된 그 용지를 이만큼 들고. 한국이요? 경기장 꼴랑 3개 있습니다. 경기장 300개는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 말씀드립니다. 자, 본사의 어떤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 개발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회원 여러분, 사업의 구성 요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 메타패스트는요, 고장나면 고치면 돼요. 걱정 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발이 안 된 거 개발하면 돼요. 고장나면 고치죠 뭐. 뭐가 어려워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고 그랬어요. 메타패스트에 임하는 자세, 생각, 마인드, 직급 대표님들의 마음가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회사가 성공해요. 질문에 올라온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는 이유는 뭐냐면 네트워크 다단계 프로그램 50%를 코로나 때 저희 회사가 다 만들어서 한국에 납품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요. 서버 내려 하고 전화합니다. 저희한테 수십만 명의 회원이 있고 수천억에 해당되는 이더리움 토큰이 있는데 이제는 서버를 내릴 때가 됐습니다. 서버 내려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 뒷단에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안은 서버를 내리는 순간 묻혀져 버립니다. 회원 여러분, 공직이 됐든 내가 무슨 일을 했든 내 인생에 보상의 대가로 받은 어떤 퇴직금을 탑패스트에 투자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70만 원을 2월 달에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다. 700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도 아니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원 여러분 오늘 줌을 마치면서 회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원인데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추천 회원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회사 이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는데요. 회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치고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또 은행 갔다 왔는데 은행에 다녔는데 지금 회원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모두 뭘로 해야 된다?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로 언어가 통하는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말도 못해요. 회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버티고 이겨내는 것은 회원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 저 또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꿈, 욕심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줌 미팅 마치면서 회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페스트는요. 그런 사이트가 되면 안 돼요. 회원 여러분. 어떤 거냐. 네? 회원이 회원을 모집하고 에이전시 지급자가 회원을 모집하고 그 에이전시를 관리하는 총판에 대한 어드바이저를 관리하는 월드 어드바이저가 이러한 어떠한 모순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사의 반응입니다. 본사가 메타패스 클린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하는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이슈가 주제가 이게 되면 안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0만 원 사건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런 거는 회원 여러분이나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 입장에서 또 각 대표님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 메타패스트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본사도 반드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천번 만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됐든 도덕적인 문제가 됐든 양심의 문제가 됐든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레코딩 되고 있는 이 줌미팅에 대해서 반드시 본사 대표부터 모범을 보이고 어니스트하게 정직하게 회원 여러분하고 함께 메타페스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많은 내용들 또 내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동안에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처리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회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응대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 내일 또